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자, 여름철 피서지로 산을 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 등산이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초보자분들도 오늘 여름철에 등산 계획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름철 산행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여름철 등산 요령에 대해서 안전한 산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한혁 과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여름철 산행을 가실 때 많은 분들이 옷차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름에는 뭐 반소매랑 반바지 차림 많이 하는데요. 그대로 산에 오르면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 그 산행이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계절을 막론하고 산행을 즐기시는데요. 야외 활동 중에서 가장 비교적 강도가 있고 힘든 것이 바로 여름철 산행입니다. 네. 여름철 산행을 하게 되면 동반되는 것이 보통 모기나 벌, 해충에 쏘이는 경우하고요. 또 야생식물과 마찰에 의한 알레르기성 질환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여름 산행에는 긴 소매 차림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야외 활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설공원이라든가 놀이공원을 다니실 때는 시설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편안한 반팔 반바지가 좋습니다만, 네. 어떤 순수한 자연 환경에서 활동한다거나 또 국립공원 같이 자연공원에 가실 때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활동하는 게 좋습니다. 반팔을 입고 산행을 하더라도 능선에서 또는 계곡에서 바람을 만나게 되면 체온을 급격하게 빼앗기게 됩니다. 비에 젖으면 땀에 젖은 옷을 입고 미세한 바람이 있다고 했을 때는 240배의 체온 손실이 있거든요. 따라서 규정된 텀버를 따라 산행을 하시고 또 반팔을 입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 벌 옷을 준비하라고 하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체온증에 걸린 산악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산행에서도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얇은 방수 방풍 여벌옷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산은 또 높게 올라가다 보면 또 기온이 낮은 곳이 많기 때문에 긴 소매 옷이 더 좋겠고요. 또 방수되는 자켓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등산 계획하실 때 간단한 요기할 만한 먹을거리 같은 거 챙겨가시는데요. 저는 보통 등산하면 김밥 생각이 나거든요.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여름철은 변질된 음식 섭취로 인해서 식중독 사고가 산악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데요. 우리나라 산악 음식의 대표 음식이 김밥을 포함해가지고 또 육류나 또 해산물류, 또 샌드위치 등은 상하기 쉬운 음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시고요. 또 냉동 건조식품이라든가 그리고 밥과 반찬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도시락 같은 걸 준비를 하긴 하되 어떤 포장이나 휴대 보관에 있어서 매우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행할 땐 보통 에너지 공급 원칙에 있어서 허기지기 전에 먹으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허기지면 우리 몸에 식량을 공급해도 또 소화시키고 그것을 에너지 원으로 사용하는 데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행동식을 보통 먹습니다. 이동하면서 조금씩 먹는 건데 탄수화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내 몸 안의 지방을 소비도 늘리고 산행 중에 보다 상쾌한 기분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한낮에 하다 보면은 햇볕이 또 많이 쬐게 되고 열사병에 걸리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탈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또 이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탈수 증상을 나타났을 때는 일단 서늘한 곳으로 옮기고 수분을 조금씩 공급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 산행 중에는 자주 조금씩 음료를 섭취해주고 자주 쉬면서 산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땀을 흘린 만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요. 산행 중에는 이제 수분을 공급한다 하더라도요, 내 몸 안에 전해질이 부족해서 어지러움증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온 음료라든가 또 소금물을 준비하는 게 좋고요. 또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심한 경우 일사병과 열사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위험해지기 전에 서늘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또 여름에는 이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자주 내리잖아요. 이럴 때 산행 중에 소나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예.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에는 공기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직성 집중호우를 만나기가 쉽습니다. 네. 국직성 집중호우를 만나게 되면 산행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하산을 서두르셔야 하고, 또 계곡 수위가 올라간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천둥번개를 계속해서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행 전에는 개인적인 방수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배낭 안에 물건을 젖지 않게 비닐 포장하고 또 우의하고 배낭 커버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또 계곡을 건너실 때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계곡은 수위가 급격하게 불어나서도 무리하게 건너지 마시고 비가 그치면 쉽게 수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실수하는 것이 여름철 우천시나 일몰로 체온저하입니다. 예기치 않게 하산이 늦어졌거나 비를 만나게 되면 체온이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에 젖었을 때 체온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유하고 갈아입을 마른 옷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름철에는 소나기도 내리고 또 습도도 높아서 등산로가 참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참 미끄러져서 실족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이럴 때는 예. 어떻게 이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 등산화 밑창에는 물이 묻게 마련인데요. 네. 그러면 쉽게 미끄러집니다. 탐방로에는 보통 작은 돌들이 많이 박혀 있어서 요철이 심한데요. 발을 디딜 때는 돌을 피해가지고 발바닥 전체가 지면에 닿도록 밟고, 그리고 돌을 밟을 때는 총총걸음을 피하고요. 낙엽 같은 거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악 지역에서는 보행법을 별도로 숙지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위급 상황에서 우리가 119 등 이런 구조 요청을 해야 할 텐데요. 사전에 어떤 점을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까요? 예. 저희 산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 파악입니다. 네. 그리고 산행 중에 등산로변에 있는 각종 안내판과 이정표를 잘 인지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큰 바위라든가 독특한 나무 같은 게 있으면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산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할 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알려야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립공원에는 탐방로마다 200에서 500m 간격으로 다목적 위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립공원 산행정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면적인 산행 계획을 세우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탐방로에서 벗어나면 경보음을 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구조 요청할 때도, 그리고 사고 나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YTN 웨더에서는요, 전국 산의 날씨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등산 안전 요령과 함께 날씨 정보 확인하시고 안전한 산행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